안녕하십니까, 홍익수사입니다. 기억량이 질문한 내용을 아저씨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서 현재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인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싹 다 지워버리세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아저씨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현재 예술 디자인 교육 자체는 한국 자체가 창조해내서 무언가 자료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교육한 적이 없어요. 전부 일제강점기 때 전해준 내용을 번안해가지고 한국 교육에 이용해왔고, 그것들을 나름대로 유학파들이 2000년대부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들 나름대로 스스로들이 배운 것들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미술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 한국 것들을 개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위한 어떤 학습 자료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미술은.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인가라는 단어조차도 일제적 강점기 때 일본 아이들이 영어를 번안해가지고 조선의 교육 교재로 사용했던 단어들인데 파생된 단어인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기원전 384년에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인가?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최소한 몰라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자기의 지식들의 해석을 내어놓았는데 예술 분야에서도 이 소크라테스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말을 많이 했지만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다라고 하는 말은 전 본 적이 없어요. 해서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을까? Imitation is the mother of creation. 글쎄, 영어를 일본 애들이 imitation is the mother of cre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안할 때 imitation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 조선어로 번역할 때 모방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imit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꼭 모방으로 번역을 해야 될까?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imitation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미메시스라고 하는 곳에서 온 거거든요. 그 미메시스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의 영어로 이미테이션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기원전 384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육받았고 알고 있던 이미테이션이라는 학원 단어가 모방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도 될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메시스에서 와. 미메시스라고 하는 말은 재현에 가까워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그런 예술 분야에 대해서 이미테이션이란 말이나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스승이죠. 소크라테스의 스승이 플라톤이 모방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어요. 그 모방 이론을 이들은 당시에 미메시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방 이론에 해당한, 그래서 사실 소크라테스가 모방이라고 하는 그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게 아니라 플라톤 때부터 이미 그 단어는 사용이 되어서 플라톤 때부터 이 모방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 꽤 이루어졌었고 그 모방 이론에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어원인 미메시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둘 다 이 모방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을 발표했지만 이들은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에 부합하도록 발표한 게 아니라 미메시스에 가깝게 발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미메시스라는 것은 모방을 다는 게 아니라 재현을, 현지에 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말도 모방이라고 한국에서 자꾸 불리워지고 사용되어 왔을 뿐이지 사실은 재현이라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무언가를 창조하고 크리에이션 할 때 여러분들이 남의 것을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창조할 수 없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오는 뜻과 같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맛보지 않은 한 무엇이 창조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창조라는 것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작품을 외부에게 알릴 때에는 소위 말하는 미메시스가 아닌 올고지 원초적인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나 재능을 발휘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창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술이나 디자인을 해 오셨지만 막말로 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창작품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은 이미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던 재료를 이용해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던 도구를 이용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표현하던 방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게 뭐가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예술 디자인을 하면서 난 창작자예요. 창작했어요. 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아니 창작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의 경험,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지식들, 득한 것들,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창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애시당초 원초적으로 내가 영감을 받아 참조했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작품을 내오는 게 왜 창피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철저히 그것들은 금지돼 있어. 그건 자기의 작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수준 낮게 보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가르쳐준 대로 창작이라는 것은 철저히 그 배경을 숨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들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일상화되게 예술 디자이너들이 행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인가 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재해석해야 돼요. 모방이 아니라 재현은 창조의 어머니인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인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방이 아니라 재현이라는 단어로 집어넣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이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미메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재현을 뜻했던 거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방식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음악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무용을 하든 전승되는 과정을 보면, 창작하는 과정을 보면 전부가 선조로부터 행해왔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습득하면서 도제 방식으로 그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서 그걸 통해서 체득을 하고, 그 체득된 가운데 자기가 현 시대에 맞게끔 편곡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예술 디자인은 항상 그래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외 유명한 조각가, 미술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활 환경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 주변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조형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습득한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기초적인 작업들을 이루어 나가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의 기술들과 기능들을 다 향상시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자기만의 표현법이 나오는 것이고 자기만의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고 자기만의 기능을 보유하게 되는 것. 그러니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은 재현이에요. 그런 재현이라는 단어 속에는 지금까지 아저씨가 설명한 그러한 도제 방식의 세월들,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창작이 나오는 것들이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고 현 시대에 맞게 변형되는 것들이 이게 예술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창작이란 말을 하려거든 자기가 그 창작품에 대한 하나부터 열까지 소재부터 재료부터 사용하는 도구부터 모든 것들이 스스로가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남들이 이용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고 새롭게 개척해 나갔을 때 창조된 작품이 창작품인 것이지, 이미 남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예술이나 작업들이나 기술들이나 기능들을 자기가 기껏 해놓고 그것들을 자기는 창작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해서 예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그 과거의 역사들, 그런 실험적인 것들을 자기가 체득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현 시대에 막 또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에 의해서 또는 자기가 생각해낸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조명하고 새롭게 편집하고 새롭게 구성해서 내어놓는 것들을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지, 본인은 생전 경험도 안 해봤고 과거의 역사는 잘 모르겠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온 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림을 열심히 그려갖고 창작했습니다 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미술이라는 걸 공부해오면서 미술 교수들이 항상 강의실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들 이수근, 김수근, 이중섭, 김기창, 장욱진 이런 사람들 한번 그림을 보시라고. 전부 몰라요. 아저씨는 보면 이러한 김숙이나 김기창이나 장욱진이나 이중섭 같은 사람들 그림을 보면 이상하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화가들의 기법, 기술들이 전부 보여요. 이거 왜 이럴까? 일본에서 공부했거든. 일본 애들이 가르쳐준 대로 서양화를 배웠거든. 그러니 대한민국 현재에서 만약에 미술대에 들어간 아이들이 아직도 김기창을 거론하고 있고 박수근을 거론하고 있고 뭐 이중섭을 거론한다? 이거는 일제강점하 때 배웠던 미술 교육들을 기반으로 최고의 미술가들이 탄생했다는 것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서양화를 가르치는 건 맞는데 제대로 가르쳐준 게 아니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러한 서양 미술,
아이들, 유명한 아이들의 기법, 기술들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 기술과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익힌 것이고 그러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술, 이 예술 계통에 보면, 예술 디자인 계통에 보면 일베들이 많은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술가들 아니에요. 지금 예술가들 하는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돈에 미쳐 있어가지고 나는 예술가를 안 봐요. 그래서 기껏 잘났다고 작품 만들어 보라 그러면 엉뚱한 거 하고 자빠져. 남의 거 뺏겨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대로 베끼지는 않았어요. 주제를 베낀다든가 그 그림에 그 깊게 숨겨진 내면의 진실들만 훔쳤어요. 지금은 껍데기까지 다 훔쳐요. 그러니 지영양이 아저씨한테 이렇게 길게 써냈던 뭐 선배가 나의 그림을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창작이라고 준비했던 과정들이 전부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작품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 옆에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 쉬운 것들, 그 다음에 함께 작업했던 깨달은 것들을 참조해가지고 자기들이 창작이라고 해서 내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림과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표현했던 방법,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기술들을 흉내낼 수밖에 없어.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베낀 것 같은 거예요. 훔쳐서 그린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그렸던 애들이 나는 아니다. 내가 창작했다라는 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 본 거 맞아요. 본 거 맞다고. 지가 안 보고 어떻게 그거를 표현했겠어. 그런 생각을 해내. H대, S대 진학 과정 속에 졸업작품 속에 많은 후배들의 돈을 훔쳐가지고 그렸던 놈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술계에서 각종 어떤 시상식 행사 지들 아들 딸내미 출전시켜가지고 뚱짝짝 심사위원들한테 돈 주고 암암리 압력 넣어갖고 자기네들 아들 딸들 입상시켜버리고 그 스펙 가지고 문체부나 이런 문공부에다가 작품 내면서 국가에서 세금 땡겨가지고 전시회하고 행사 진행하고 작품 발표회하고 그런 게 대한민국 미술 예술 디자인 이 생태계라. 이런 속에 여러분들이 무슨 몇 천만 원씩 주고 미술대학을 가며 거길 졸업해가지고 또다시 여러분들조차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한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하겠냐고. 그래서 지영양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는 그런 시대가 끝난 지가 오래되었고 지금은 그런 생태계 하면 오래 가지도 못할 것이고 지금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똑똑해지고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확인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자기 아들 딸들 몰래 입상시키고 심사위원들 매수해가지고 자기가 입상시키고 싶고 상 주고 싶은 애들만 선발해갖고 주는 그러한 단체, 협회, 조직 전부 와해될 수 없고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더 이상 거기에 협조 못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밥벌이,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생태계들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생태계지만 그나마 그동안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걸 우린 기득권이라고 불렀고 그것들이 붕괴되고 있다고. 그래서 지영양이 아저씨 영상을 쭉 지켜봤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졸업해도 여러분들 선배 세대 같은 경우에는 미술이나 디자인을 해도 졸업해서 어떠한 인맥을 가져야 될지 어디서 활동을 해야 될지 전혀 정보를 주는 사람도 없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터넷에 모든 것들이 공개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외 전시라든가 해외 유수한 단체들 미술협회들이나 이런 데 가서 내 작품을 보이려면 그들이 주최하는 박람회나 아트페어에 참가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것도 무슨 심사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돈만 주면 부스 빌려주고 네가 돈 주고 그 부스 빌려서 이 작품 발표해라라고 세상 공개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기존의 단체나 조직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느냐. 그럼 좀 더 빨리 성장할까봐 도움을 많이 받을까봐 여러분들 기술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받을 거 하나도. 이 사람들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가 아니라 재현은 창조의 어머니예요. 모방이 아니라 재현이에요. 재현. 여러분들이 역사를 똑바로 알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예술 디자인을 이끌어 왔는지 철저히 공부하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해보고 한번 재현해보고 함으로써 여러분들만의 기술, 여러분들만의 기능,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들이 용솟음 칠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모르고 지금 일제강점기 때 전해진 서양 문물을 토대로 해서 미술이라고 하는 장르를 정착시켜가지고 그런 생태계 속에 나도 들어가겠다. 나도 미술로 밥벌먹게 살겠다. 때려치우란 얘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국격이 이만큼 올라져 국민들 수준도 높아졌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
것,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 그러면 이제는 재현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재현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어디 유럽의 재현거리, 아메리카의 재현거리,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만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에서 우리가 재현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그런 미술가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미국에서 한지만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지갑이나 생활용품들을 개발하는 디자이너도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지가 질기다고 해서 지갑을 만들면 그 일정 부분이 마모되지 않을 거라고,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죽보다는 오래 안 가죠. 근데 가죽보다 오래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들기름을 먹이는 거. 그럼 방수기능까지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외국에서만 살다가 한국에 와서 한지의 우수성을 알고 그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나름대로 미국에 돌아가서 한지라는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생활도구를 만들다 보니 그냥 한지라고 하는 겉핥기만 습득해 간 것이지, 우리 조상들이 그 한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해 왔는지는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 머릿속에만 집어넣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재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걸 몸으로 체득해보라고요. 만들어보라고, 직접 해보라고요. 그랬을 때 진짜 진정한 여러분들만의 창조거리, 창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창작품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굴하다, 그런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적도 없고 일본 애들이 영문판을 번역해서 한국에 전해준 단어예요. 지금부터는 잊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은 없어요. 재현이 창조의 어머니예요. 우리 역사와 조상들이 해왔던 모든 기술과 기능들을 재현해볼 때 진정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홍 수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